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수도권 주민이거나 비수도권 주민이죠. 우리 국민 가운데 무려 절반이나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두가 수도권으로만 몰려들다가 보니까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요. 이에 비해서 비수도권 지역은 날이 갈수록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도시 자체가 사라질 그런 위험에 처한 곳이 태반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 돌파구는 과연 없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진단을 하고 잘 해법을 좀 마련하도록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소멸 문제가 전국에 유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는 조금 온도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 교수님께서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몸담고 계시니까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비수도권은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보다 더 심하죠. 수도권은 네. 이제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아까 이제 표현도 지역 소멸이라는 표현을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쓰셨듯이 예. 그동안은 이제 지방 소멸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균형 발전에 매몰된 시각에서 예. 이제 사실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대한 논의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수도권도 사실은 이런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많은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경기도에 이제 잘 아시는 연천이나 가평 또 인천에 있는 강화나 옹진구는 이미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이제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도 절대 자유롭지 않다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긴 하지만 좀 외곽 지역, 접경 지역은 이제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기로 때문에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은 강원도의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강원도도 뭐 수도권과 가깝지만 강원도는 상당히 이제 규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많다. 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인데 네. 그 16개 시군이 아마 인구 소멸 지역. 2개 빼고 예, 춘천하고 원주를 제한 나머지 지역이다. 강릉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강릉마저 강릉 너마저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예. 하여튼 뭐 강원도가 예. 그 춘천과 원주에서도 예. 읍면동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지방 소멸의 위험이 동도 그렇군요. 상당히 좀 많습니다. 강릉하면 대도시 중에 하나인데 강원도의 3개 도시에 꼽히는데 강릉마저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 소멸 전국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전망인지를 이지훈 기자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방 또는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올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은 지난 20년간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부터 올해 2월까지 소멸 위험 지역을 표시한 지도인데요. 2010년도만 해도 소멸 고위험 지역을 의미하는 빨간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면서 전남과 경남, 경북 일부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강원도 일부군까지 소멸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소멸 위험 지역은 앞으로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늘어날 게 불보듯 뻔합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정말 보니까 무슨 단풍 지도도 아니고 말이죠. 전국이 울긋불긋하게 변하면서 앞으로 가면 더 그냥 빨갛게 변할 것 같아요. 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멸 위험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건 이제 그 공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우리가 지방 소멸 위험 지수의 공식이 65세 이상 인구 대비 만 20에서 39세 사이의 여성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에서 39세 여성을 이제 결혼이나 또는 출산의 정년기로 본다면 만 65세 이상 인구 대비 이제 결혼 출산 정년기 여성이 어느 정도 비율인가에 따라서 그 지역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유지되고. 크다는 거고 이보다 훨씬 작아지면 질수록 인구가 소멸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잘 아시는 대로 도시의 사실은 인구의 최저 기준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그러니까 2만 명이기 최저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옹진군이 딱 2만 명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옹진군이 지금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사실은 포함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하나가 예. 사실은 어떤 면에서 통폐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예.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역이 소멸된다. 지역이 네. 소멸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역이 아예 사라진다는 지역이 얘기잖아요. 소멸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예. 지금 법으로 저희가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명이 이제 사라진다. 지역명이 사라진다. 그 아까 말씀하신 옹진군이 사라지는군요. 네, 그럴 수 인구를 어느 적정 기준을 네. 미치지 못하면은 그렇죠. 옹진군이 사라지면 어디로 다른 인천으로 지역에 편입이 되는 겁니까? 인천시 이제 광역이 아니라 다른 기초하고 통폐합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다고 절반이 한다는 넘습니다. 거죠. 네. 자, 그러면 강원도는 어떤가요? 강원도 2020년 3년 전에 소멸 위험 지역으로 갔는데 3년 만에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다시 진입을 했어요. 고위험은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고위험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수가 0.2 이하 0.2.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1이 정상인데 네, 0.2면은 5분의 1 이하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강원도가 한 5개 군이 해당되는데요. 예. 그래서 횡성군하고요, 예.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예. 양양군이 해당됩니다. 강원 내륙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군이 아마 이제 인구가 3만 명, 4만 정도 되는 군인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고위험 지역으로 이제 내려간 이유는 예. 아까도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가임 인구, 그러니까 가임 인구, 여성. 여성 인구가 예. 전체 인구의 한 6% 정도 차지하고, 6%. 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65세 노인 인구가 예. 뭐 한 30%, 35%.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로 따지다 보면 0.2에서 고위험 지역이 그 5개로 내려가는. 그렇군요. 곧 그런- 통폐합될 위험에 처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진단을 예. 할 수가 있을 것 예. 같은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고위험 지역으로 전락을 한 걸까요? 아마도 뭐 이제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이제 유출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되는 것은 아마 또 젊은 인구들이 네. 또 상대적으로 많이 또 인근 지역이나 또 수도권으로 유출돼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그렇습니다. 일자리, 또 학교를 찾아서 네, 그렇습니다.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을 찾아서 찾아서, 예. 교육 문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역으로 인해서 지금 농촌에서 예. 뭐 하여튼 그 청년의 그 계층들이 이제 예. 인구 위기로 이제 다가가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가임 인구와 노인 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예. 고위험 지역으로 이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예. 막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강원도에는 평창, 정선을 비롯한 5개 지역이 고위험 지역으로 빠져들었는데 전국적으로는 어떤지 이번에는 경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 가운데 경남 의령군의 사례를 저희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화면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69가구 90여 명이 사는 율산마을. 면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이지만 사람 만나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 마을을 지키고 있는 65세 최정렬 씨. 점점 쇠락해가는 마을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단 물이 나기 전에는 120가구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절반을 다 줄어버린 절반도 채 들려고 그러는데 다 줄어버렸어요. 저 위에 대밭인데 저도 전부 집이 있는데 전부 다 뜯기고 다 늘어빈데.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빈집들이 눈에 띕니다. 수년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폐허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고령인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살다가 나오고 그런 거는 없어요. 이제 요 남한 사람들 혼자 있다 몸이 아파갖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게 집이 빈 집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요양원에 가가 있고. 야, 보니까 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연사 돌아가시는 바람에 빈집이 많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은 다 마을을 떠나고 그래서 정말 소멸되겠군요. 저런 지역은. 이런 지역이 뭐 한두 곳이 아닐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를 취재한 기자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영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의 표영민입니다. 예, 이거 취재한 게 언제죠? 예, 지난달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금 취재를 해서 바로 좀 최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불과 한 달 전 상황인데 마을에 젊은 사람이 전혀 눈에 띄지 않던가요?
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없냐고 금방 질문을 하셨는데, 뭐, 실제로는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취재를 나갔던 율산 마을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령 낙서면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는데요. 뭐, 약 2시간 정도 머물면서 마을 사람들을 좀 만나봤는데, 뭐, 실제로 7분 정도밖에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뭐, 이 마을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서는 이장님이 좀 가장 젊었는데, 뭐, 그 이장님조차 뭐, 아들이 20대 중반인 뭐, 50대 후반 나이대였습니다. 뭐, 이 마을에서 사람조차 좀 보기 힘들었던 이유가 뭐, 대부분 뭐, 집에 안에서 나오지 않으신 경우도 있지만, 뭐, 주소는 두고 뭐, 자식들이 있는 곳이나 뭐, 요양병원에 좀 머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뭐, 그렇다 보니 60대면 젊은 사람, 뭐, 청년으로 좀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히 좀 50대 이하 젊은 사람들이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뭐, 실제 만나지는 못했지만, 뭐, 율산마을 인근에 최근 기촌가정이 한 곳이 있었는데, 뭐, 유일한 40대일 만큼 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아이고 뭐 이장도 50대 후반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고령 마을로 이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원인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낙서면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걸까요? 뭐 이제 낙서면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이제 모든 농촌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뭐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사람들이 인근 대도시로 좀 떠나면서부터입니다. 뭐 이제 낙서면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유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뭐 농업 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뭐 요즘이야 뭐 일부 기촌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뭐 당시에는 마산과 진주 등 경남의 좀 큰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많이 떠났는데요. 뭐 또 더 큰 문제는 인구가 한 3천 명대가 무너지면서 면 소재지에 있던 기반 시설들이 뭐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인구 감소가 좀 심해졌다고 합니다. 뭐 30년 전에는 뭐 하나뿐인 초등학교도 조금 학생이 없어 사라졌고 뭐 식당과 상점들도 하나둘씩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면 소재지를 좀 가봤는데요. 뭐 면 사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이제 마트를 제외하고는 뭐 제대로 된 식당조차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처럼 뭐 기반 시설이 많이 무너진 상황인데요. 뭐 인구가 크게 줄었고 뭐 사실상 유입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경남 사례를 봤는데요. 의령군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저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경상남도나 의령군 어떤 대책을 좀 내놔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지방 정부가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만의 자구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네. 우리 지금 전체 면적의 11.8%가 수도권입니다. 네. 근데 전체 사실은 88.2%의 소득과 일자리가 다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잘 아시는 대로 60년대 이래로 사실은 우리는 불균형 성장 전략에 의해서 국가가 주도적인 발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보다는 도시 중심으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중심으로, 또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또 민간 부문보다는 공공부문 중심의 성장 전략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니까 이제 와서 지방이 스스로 지역 주도로 성장 발전해봐라 라고 한다면 지방이 준비가 여건이 안 돼 있고 상황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인구를 유입하고 거기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때다. 그리고 나서 지역에게 권한도 주고 또 사실은 권한을 주면 따라서 조직도 주고 인력도 주고 예산도 줘야 됩니다. 근데 권한과 또 사무는 주는데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줬다는 증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그거를 지방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권한과 사무만 주니까 지방이 어려운데 사무가 넘어오니까 예산만 더 지방비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 부담만 커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 주신 정말 지금 이번에 다행히 통과된 정말 지방자치 분권 및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그걸 통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분명히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강조해서 말씀하시느라고 좀 약간 이렇게 텐션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은 흥분을 할 수 80년대, 90년대 개발 시대에 초점이 맞춰졌던 그런 정책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을 정말 목표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강원도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의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심각한 곳은 사정이 어떻습니까? 뭐 심각한 것은 지수로 봐서는 횡성군입니다. 횡성군이 어디냐면 원주시 인접 지역입니다. 원주시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아마도 원주에 이제 아마도 이렇게 일자리나 그래서 원주로 이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수도권과 가까우니까 또 수도권으로 또 이주하는 사람들이 네. 많고 뭐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예. 그 횡성군 전체가 그 소멸의 가장 위험 지역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고 예. 또 강원도의 또 음연동으로 또 이렇게 보면 예. 음연동이 한 194개 예. 되는데요. 예. 음연동 전체 154개가 예. 그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군 단위로 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춘천이나 원주 네. 이 두 개가 위험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그 지역 중에서도 동 단위, 읍면 단위로 보면 엄청나게 그렇군요. 154개라는 거의 한 뭐 5분의 4 정도가 예. 이렇게 그 위험적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적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은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을까가 이제 관심인데 예, 당연히 이제 재정이 모자라지고 세금이 덜 거치니까 예. 그럼 이제 복지 문제가 있을 거고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네, 텐데 네.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지방 재정이 그만큼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겠죠. 줄어들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복지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증가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비 증가에 따른 다른 분야의 재원의 그 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예.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예. 이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예. 재원으로 이제 확보하는데 큰 부담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강원도가 또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또 그렇다 보면 또 보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악화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가 그만큼 많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금이 덜 거치네요. 예. 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서 강원도가 올해 작년에 비해서 한 870억 정도가 예. 지금 덜 들어왔기 예.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재원을 예. 지방 소멸에 여러 가지 그 생활 SOC나 의료 이런 분야를 투자하는데 예.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미흡한 점이 좀 발생했다. 결국은 재정 문제인데 그러면은 우리 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수도권에서 많이 거치는 세금을 또 좀 다른 지역으로 배분해서 써야 되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일단 수도권에서 물론 세금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중앙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 상생하기 위한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상생하기 위한 사실은 아주 좋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접근 방법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수도권도 한편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접경 지역 중심으로 수도권 안에서의 역차별도 있고 네. 또 수도권 안에서의 불균형 성장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또 사실은 같이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의 성장의 과실을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으로 이제 사실은 그동안은 어떤 면에서는 많이 중앙 정부가 선택했던 방법인데 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는 한계에 좀 도달하지 않았나.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 정부가 예. 정말 그들의 그 어떤 지역 개발 계획권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실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예. 그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 조금 더 지방 분권에 초점을 맞춰서 과감하게 정말 패키지로 넘겨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자, 생활 인구를 늘리자,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류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요. 네. 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기본 정책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인구 대응 기본 계획이나 투자 계획, 그다음에 또 각 지역에서 지역 균형 발전 계획, 그 사업들 여러 가지 투자하고 있는데 아까도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통합적으로 패키지화돼서 좀 더 공간에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투자되는 것이 아마도 이 소멸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조금 더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장 교수님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연천이 아주 저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올해 3월 말에 연천 인구가 4만 한 지금 2,784명이 됐거든요. 네. 그 2월에 비해서 59명이 증가했습니다. 아, 늘어났네요. 예, 조금 59명이면 작은 인원이지만 연천군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발목할 만한 예. 아주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연천이 지방소별 대형 기금 가지고 이제 잘 지역에 맞는 사실은 계획도 세워서 네. 노력을 했고 또 그런 어떤 노력이 그 지방 정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사실은 주민 참여형 그런 대응으로 이뤄냈다라는 데서 저는 정말 이제 지역의 여건과 특색과 어떤 면에서는 상황을 가장 잘 고려하는 이제 로컬 브랜딩 사업을 정말 지역이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로컬 브랜딩 사업.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소멸, 대한민국 소멸 시계 바늘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아주 무서운 위기죠. 그래서 꼭 해결해야 하지만은 이게 좀처럼 풀리지 않는 난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교육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이슈토크 다음 시간에도 각 지역별 인구 모시기 경쟁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